1920년대 가난한 한국의 한 마을. 어린 소녀는 황토밭에서 축구공을 차며 꿈을 키웁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축구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지로 만든 공을 차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했고 이 열정이 훗날 유럽 무대 진출의 발판이 됩니다. 당시 아시아인 유럽 진출은 상상조차 못하던 시대였죠. 1925년 16세의 그는 지역대회에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의 테크닉은 관중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왼발 슛은 전문 선수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7경기 12골을 기록하며 MVP로 선정되었고 당시 조선체육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1927년 영국 2부 리그의 한 클럽 스카우트가 그를 발견합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축구의 중심지였고 아시아인 선수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50파운드, 현재 가치 약 300만 원로 적었지만 이는 한국인 최초의 유럽 프로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3주간의 긴 항해 끝에 영국에 도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영국에서의 첫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팀 동료들은 동양인을 처음 본 탓에 냉담했고 감독은 그를 벤치에만 앉혔습니다. 1920년대 영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시기였고 경기장에서도 저 중국인을 내보내라는 야유가 빈번했습니다. 그는 언어 장벽과 추운 날씨까지 견디며 홀로 새벽 훈련을 이어갔고 이 기간의 고통이 훗날 큰 힘이 됩니다. 1928년 그는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상태였고 클럽은 계약 해지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리치료를 견디며 6개월간 매일 재활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영어 공부와 전술 분석에 매진하며 정신력을 키웠고 팀의 비서에게 부탁해 경기 영상을 연구하는 등 지금으로 치면 현대적인 선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29년 4월 팀이 0-2로 지던 중반 감독은 그를 첫 교체 선수로 내보냅니다.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그는 10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 기회를 만들어 팀의 무승부를 이끕니다. 이 경기 후 영국 신문들은 작은 동양인의 기적이라 보도했고 그는 정규 멤버로 발돋움합니다. 당시 그의 주급은 3파운드로 영국 평균 노동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1929년 9월 14일 그는 리그 경기에서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이는 아시아인 최초의 유럽 프로리그 골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문들은 옐로 페리, 노란 위엄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이 골로 팀은 8연패를 끊었습니다. 특히 그의 골 세레모니는 한국 전통 무예 동작을 응용한 것으로 영국 관중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관중 수는 평소보다 30% 증가했습니다. 1931년 그는 영국에서의 성공을 인정받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부산항에는 5천여 명의 군중이 환영했고 서울에서는 한국 최초의 축구 클럽 창단을 주도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배운 과학적 훈련법을 도입했고 특히 청소년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훗날 한국 대표팀 주장이 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은 한국 축구의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3년 일본 신문은 그의 이야기를 15회 연재했고 중국에서는 그의 경기 영상이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FA 공식 기록에 이름을 남겼고 2002년 FIFA는 그를 아시아 축구 개척자로 선정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기록은 영국 축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한국과 영국에서 추모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2023년 현재 그의 유니폼을 입은 어린 선수들이 한국과 영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는 매년 10명 이상의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며 이는 모두 그의 도전 정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거둔 극적인 승리도 바로 100년 전 그의 첫 발자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시아 축구의 영원한 영감으로 남아 있습니다.